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관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그동안에 창업해 가지고 성공했거나 지금 진입하고 있는 소위 이제 육성 사업에 선정된 이런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좀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아이디어만 따로 추렸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지금 소개한 아이디어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한 7, 8개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유아들이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놀이체육교실. 청주에서 창업한 와와플레이 조성수 대표의 얘기인데요. 충북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체육학과에 석사를 나와가지고 유아체육 사업을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했던 그 체육 프로그램들하고 너무나 똑같고 정형화되고 뭔가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좀 입혀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소위 피봇해서 재창업한 케이스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전은 자연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감성 충만 캠핑놀이, 편백나무 체험놀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2가지를 개발을 해서 숲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운동을 아이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처럼 하지 말고 좀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인지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되고 이 두 가지를 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안전 체험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카트와 두발 자전거, 도로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갖춰놓고 그냥 고카트를 타고 파란불에는 달리고 빨간불에는 멈추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안전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게 케어센터 쪽에서 요청이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노인놀이로 좀 이런 것들을 개발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요즘에 노인놀이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방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브랜딩한 사회적 기업가도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 컴퍼니의 김지영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상업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하기도 할 만큼 역량이 굉장히 돋보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공의 지표가 매출이라는 민간 시장의 공식에 이제 염증을 느껴가지고 돈 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와 문화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지역민의 자존감 회복도 해주고 수익 창출도 연결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컨셉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무려 4,000시간을 이렇게 발품을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브랜드, 소위 온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남 화순에 있나 본데요. 들국화 마을을 찾아갔을 때 그 마을이 주요 소득원이 뭐였냐면 구절초였나 봅니다. 그런데 구절초가 이제 한약방에만 팔고 뭐 이러다가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그 마을이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고 마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멈추고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접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에센스, 앰플 크림, 클렌징 바,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여성 화장품은 왜 그렇게 영어로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상품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씻고 비타민을 챙겨 먹듯이 우울증을 초기에 진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다. 마링이라는 회사의 백승엽 대표의 말입니다.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감정인형 마봉이를 만든 배경이기도 한데요. 고슴도치처럼 생긴 인형 마붕이를 꼭 껴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셀프 테라피가 되는 소위 마음 건강 콘텐츠의 첫 작품이 바로 마붕이인 셈이죠. 심리학을 전공한 백 대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뭘 우울증이나 있으면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정신과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까지 이어지는 그 친구들의 사례를 보아왔고, 또 대학 다닐 때 자신도 그런 그 교내 치료를 좀 상담을 받았나 봐요. 연대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심리 상담을 교내에서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던데,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과거에 제가 소개를 했었나요? 소를 안아보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농장에 가서 소를 이렇게 안고 한동안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인기도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소방관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이 법적 내부 연한을 다한 폐방화복을 가방과 같은 이제 패션 소품으로 이렇게 업사이클링 해주는 이러한 119 레오라는 회사인데요. 암투병 소방관 150명 가운데서 공무상 상해로 인정된 사례는 불과 한두 건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창업가 이승우 대표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일부를 암투병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로사항이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려면 방화복 수거를 좀 해야 되잖아요. 폐방화복을. 근데 그게 지금 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한 20톤 이상이 나오는데 1.5톤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해서 본격적으로 크게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육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수단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쉬운 교육 방법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시각장애 부모들의 애로사항이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자 촉각책을 만들었습니다. 아기새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급하는 기업이 있는데 경기도 양주시에 주소를 둔 담심포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6년 동안 1200여 권의 점자 촉각책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의 맹학교, 점자도서관 이런 것을 무료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작비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요즘에 ESG라고 하는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자나 교구는 이웃 엄마들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자 박기선 대표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들의 불편함을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군요.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 모델을 수익을 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이제 약간의 피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은 위치 인식이 어려운 관계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GI테크라는 곳이 나섰습니다. 보행자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앞에 어떤 건물이 있고 출입구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은 어디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소위 위치 기반 서비스 모델입니다. 친척 동생이 시각장애인이 모양입니다. 그 이시환 대표 얘긴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점자 안내판, 점자시계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걸 개발을 하게 됐는데, 6가지로 단순한 터치 동작을 모션 인식 기술로 구현을 했고, 음성 인식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고도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예약이라든지 결제가 이미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솔루션들이 많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에 특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문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에 그 어떤 제가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교도소의 독방에다가 3년 동안 감금을 해놨더니 말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만큼 이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러한 수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하는 소위 문화예술 기업 핸드스피크가 있습니다. 수어는 말로 배울 수 없는 청각장애, 농아인을 위한 보이는 언어라고 하는군요. 디자인을 전공한 정정윤 대표가 비영리 예술단체에서 일하던 어느 날 농인 아티스트 3명이 춤추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렇게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들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의 갈등을 그린 소위 이제 환경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핸드 스피커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히트시킨 이러한 기업입니다. 이처럼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의 그 사이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 기업이 풀지 못한 숙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그런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좀 알려드리죠. 재개발로 도시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윌리지라는 것을 무대에 선보여가지고 호평을 받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캔디 뮤지컬 컴퍼니인데요. 대표는 박민강 대표입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노래를 작곡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뮤지컬 공연이 끝나면 관객 가운데는 자기 얘기를 대신해주는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얘기는 자기가 부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위로의 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노랫말은 의뢰인의 인생 얘기를 듣고서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작곡은 의뢰인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쉽게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1, 2개월의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할 때 대부분은 우느라고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가 부르니까 얼마나 그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겠어요.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상점 로고송을 작곡해서 주는 일도 추가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대 학생들은 재학 중에 수많은 작품을 만들죠. 하지만 이들 작품은 전시회가 마치 형식적이어서 끝나고 나면 다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아마 미대 학생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크게 공감을 하실 텐데,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작품들이 전부 사장되죠. 그래서 바로 이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에서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월 평균 수입은 72만 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작품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작품을 활용해서 소셜 패션 브랜드 얼킨을 론칭한 회사가 바로 옴니아트라는 곳입니다. 대중과 예술의 간극을 줄이고 신진 작가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죠. 창업자 이성동 대표는 친구의 졸업 전시회에 갔다가 그림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이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고서 창업에 도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세 단계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우선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육성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육성사업은 보통 이제 연초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있다간 소셜벤처 대회가 7월부터 있어요.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년에 육성사업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지금까지 들으시고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좀 비틀어 가지고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이번에 소셜벤처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내년에 이제 자연스럽게 육성사업이나
또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육성 사업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1년 안에 법인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수익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도전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역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죠. 그럼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면 요즘에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금액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최장 육성사업에 1년, 예비사회적 기업에 3년,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 기업에서 2년 하니까 6년 동안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회사를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생력을 가진 정상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해야 되겠죠. 조만간 제가 소셜벤처 경진대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2일까지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서 지역 경선을 거쳐서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물론 상금도 있지만 내년에 자동으로 육성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